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뉴스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는 뭡니까? 급 부상한 한미 FTA 이슈. 예, 이겁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북한을 어제 DMZ에서 경고를 했는데 네. 우리 쪽에는 약간 부드러운 말로 경고를 했군요. 글쎄요, 선제 타격을 뭐 북쪽으로 할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 먼저 아주 좀 좋은 비유네요. 체감되는 선제 타격을 딱 하고 예.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있죠. 암참. 네네, 그 암참. 연설에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재검토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재검토는 리뷰고요. 네. 개정은 리폼. 예. 뭐 영어 의미는 저보다 더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리뷰하고 리폼하겠다. 네. 우리 외교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이거를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또 해명을 내놨어요. 예.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이 뭐 구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당장 네.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 현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예. 그러면서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근데 이해가 되세요? 네. 재협상 없이 개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좀 상식이 안 맞는 해명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쌍방 간 협상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일방이 개정해서 이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쪽이 요구를 하면 다른 쪽이 물론 그렇죠. 예,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혼자서 그냥 딱 바꾸고 아니, 그러지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제 얘기는 예. 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개정을 하더라도 예. 재협상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리뷰하고 개정을 예. 조금 뜯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 새 정부 차원에서 협정문을 재검토하겠다. 리뷰를 예. 하겠다. 예. 그다음에 재협상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재협상을 해서 예. 쌍방 합의로 개정, 리폼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방금 예.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고 미국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외교부가 좀 예. 이상하게 해명을 했다. 그걸 번역기가 잘못된 모양이군요. 예. 영어 잘하는 분들 아닌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NCND라고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제 삼은 저번에 그 나프타 네.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죠? 예.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협상에 곧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그 약간 경고성 발언이 우리가 예. 그냥 좀 넘기기가 예. 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이 나프타가 재앙이다. 네. 계속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제조업 일거리 뺏어갔다. 네. 그렇게 이제 비난도 하고 그래서 네. 전면 재협상을 이제 공언을 했고 실제로 조만간 공식 절차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한미 FTA 재검토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예. 이것도 역시 이 나프타와 마찬가지로 예. 직접 손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프타도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고 결국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지키는 제스처만 할 따름이지 진정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면서요.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시각이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예. 조금 안심이 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의회에 이제 공개한 그 나프타 재협상 그 초안이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뭘 많이 뜯어고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 예. 보니까 그렇게 뭐 결정적인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예. 하는 거고 수정폭 역시 약간 좀 완만하다 예. 그런 지적이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오곤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예. 뭐 상호간 이제 무역 적자 부분.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펜스 부통령도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2배 이상 두 배 무역 이상 적자가 늘어났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그런 폭이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이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줄여나간다라는 네. 이런 식의 수치를 제시할 법한데 네.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 쪽에서 그런 평가가 약간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이 초안이기 때문에 미국 네. 의회에서 또 야당에 또 이렇게 반발을 사게 되면 일부를 또 개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안 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예.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만큼 그렇게 센 그런 그 재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희박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사실 미국 노동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한 게 뭐냐면 이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정할 걸로 기대를 상당히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좀 크다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네. 결국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예. 뭐 역시 이제 그동안에 그랬듯이 이제 가장 많이 지켜야 될 것이 이제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좀 더 좀 정교한 예. 그런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오늘 이걸 뭐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네. 내심 올 것이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예. 좀 뭐 솔직하게 얘기할 건 좀 얘기해줘도 괜찮은데 사드 말이죠. 때도 뭐 보복 조치 없다. 김장수 주중 대사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좀 낙관전이다. 그죠? 예,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건 여파를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 빨리 수립해라.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한 쪽에 먼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선제 타격을 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대) 대선 또 속으실 겁니까? 정책 공부한 만큼 사람이 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대선 벼락치기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함께 따져봅시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안보 대통령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옥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각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 한번 살펴보셨죠? 예,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예. 예, 이게 글쎄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뭐 안보 이슈를 갖고 명확하게 이 대통령 후보자만큼은 뭐 남다르다.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욱 의원이 그런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나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 사안들 같은 것들 네. 결국은 뭐 다 받아들이기로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타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그만 어떤 입장의 차이들 같은 건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다 뭐 한미 동맹 두셔야겠다. 말씀 듣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 면에서는 다 보수당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보 상황이 된 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런 안보 상황이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주변 사강 관계가 매우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보수표 의식에서 슬쩍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좀 날카롭게 짚어주시죠. 누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사드 배치,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사드 배치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안 된다 그랬다가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 이 합의 조건에 대해서 이 전환 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되게 좀 걱정되는 건데요. 네. 과연 지금 이렇게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공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서로 수렴이 됩니다. 예. 수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드를 가지고 이제 후보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간 안 흔들겠다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 예. 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제가 되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당의 이런 내용들을 봐도 예. 그런 철학들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좀 안 돼 있어 보인다. 그나마 이제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은 네. 이런 심상정 후보 쪽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대 원칙, 뭐 6대 약속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나름 그런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근데 어떤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실무를 했을 거고, 예. 어떤 의석수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어떤 심각한 과연 고민이 맞느냐, 이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국방부에서 던져놓은 어떤 과제들 이런 거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들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뭔가 자기 자신들 당만의 색깔들 같은 것들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계세요. 예. 아니, 양욱 의원께서도 예. 각 진영마다 장군 출신 예비역 장군분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야전에서 적어도 30년까지 계시면서 별을 다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국방의 상황과 미래 국방의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군을 운영하고 작전을 지휘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의 생각들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 사드 이야기만 다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뭡니까? 아마도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아젠다화가 덜 되어 있어서 예. 좀 이렇게 어떤 당에서 캠프 내에서 정리가 안 됐거나 예. 아니면은 그런 내용을 후보자 쪽에서 못 받아들이셨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못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쵸. 아니 혹은 그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가 이 안에 집어넣어야 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예. 자, 다시 이제 펜스 부통령으로 한번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드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한국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탁 화두를 던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펜스가 던졌다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는 건데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스텝 중에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정부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펜스 부통령은 와서 이 부분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노력을 했고 지금 이렇게 정해가지고 해서 다음 정부도 잘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전시작전권 제가 문제를 아까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이 환수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이게 조금 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분담금을 일부 내고 있지 않습니까? 1조 조금 이제 못 되게 내고 있는데 이래저래 물가 상승하면 1조 넘게 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되어 가는데 만약에 전자권 같은 걸 회수를 한다. 당연히 뭐 궁극적으로 회수를 해야겠죠. 회수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주도할 수 있어서 회수를 하는 거냐. 지금 모든 후보 측에서 다 보면 전자권 회수하겠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 내 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 전략적인 정찰 능력,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전자권 회수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강화를 해야 된다. 후보들 다 내부 안에 그런 내용들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시기 내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자권 회수의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전자권 회수도 하면 한미 연합사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미 연합사가 뭐 예를 들어서 형해화가 돼서 뭐 모양새가 바뀐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미 연합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성 장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나 얘기하거나 끌고 오거나 하면은 이게 보장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전환해버리면 사성 장군 더 이상 없을 거고요. 한미 연합사 모양새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국 해구산 끌어놓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얘들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제시한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욱 의원이 주신 말씀을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국방에서 안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전시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행사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무기 체제는 무엇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들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군의 어떤 삼군은 어떤 형태로 전략과 전술을 갖춰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전시 작전 환수권에 대한 내용조차 대선 후보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사드 배치나 이런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나올 따름이지 종합적인 안보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시는 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요. 네. 이제 우리 병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인구 절벽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병력을 지금 쫙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병력을 줄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왜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병력이 줄어드니까 네.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병사수 줄어드는 만큼 일부를 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간부들을 더 늘리는데 네. 간부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급여를 줘야 되죠. 예. 확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부가 앞에 정부들마다 해결을 못 해가지고 네. 뒤로 미뤄서 지금 보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적폐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적폐가 계속 쌓여왔는데 네. 누구도 해결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해결 못했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결국은 이거를 비용을 치워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양욱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한 아마 지금 이 긴장의 틀을 계속 높여나갈 겁니다.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즐기고 있다라기보다 아닌데 북한도 괴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압박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 내부 단속을 위해서는 저는 즐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내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북한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군요. 미국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많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굉장히 답답한 게요. 지금 미국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은 비핵화된 북한이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란 나라가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합의를 끌어낸 게 정권 교체는 안 하는데 소위 말해 레짐 체인지는 안 하는데 비핵화를 내놓아라. 네네. 근데 북한이요 지금 정권이 가장 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자고 핵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죠. 예. 시간이 여기까지만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욱 의원님.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